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고수의 전략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치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줄 고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정말로 다행인데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추적하면서 윤석열 탄핵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관천입니다. 자,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나오셨는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정보통 두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찰의 움직임이 어떤지, 그리고 공조수사본부에서 왜 윤석열 소환을 이끌어내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소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소환 거부를 하는 이유?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전이 아니죠.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침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죠. 왜냐? 아마 김건희나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민주당의 이재명만 제거가 되면은 다시 자기한테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사건, 1심에서 1년, 징역 1년을 받은 사건, 이게 633의 원칙에 따르면은 언제 끝나야 되냐면은 3월 5일, 그 다음에 6월 5일 날 끝납니다. 633을 하면요. 그런데 현재 지금 헌재 법률에 따르면 이걸 시간을 계속 미루면 6월 15일까지 미룰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헌재 판결이 늦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제가 보기로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강제 수사를 통해서 구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자, 소환장은 일단 오늘 우편으로는 전달했습니다. 강제 구인 조치를 하는데 불응한다.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애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대통령 경호처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긴급 체포의 어떠한 영장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례적으로 검찰에서 1차 출석 요구를 한 걸 보냈고, 출석 요구를 한 걸 공개를 했고, 또 2차 출석 요구를 했는데요. 보통 수사기관에서 1차 출석 요구와 2차 출석 요구할 때 7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을 두고 텀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안 되면은 통상 형사 판례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정당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해가지고 체포영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걸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참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은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이렇게 또 공조본에서도 오늘 공개를 했거든요.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좀 공조본이 한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한 발 좀 이렇게 밀리니까 여론전을 통해서 이제 힘을 압박을 하겠다. 예.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아마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먼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자 공조수사본부도 여론을 등에 업고 이렇게 윤석열을 압박하는 것보다는 그냥 강제력을 동원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정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공조본 같은 경우는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의 실군사가 생겼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수본이 있고 그러니까 경찰 병력이 있는 거죠. 경력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공수처만 있었다 그러면 실제 예를 들어서 체포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데서 실질 이제 군사가 딸리는 측면이 있었지만 공조본을 하면서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좀 강하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제 공수처를 통해서 영장 발부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아마 윤 대통령은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이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변호사들을 선임해 가면서 이제 지금 아직 3명 임명은 안 됐지만 자기 우군으로 올 수 있는 사람을 4사람을 확보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간을 끌면서 결국 검찰에서 이분이 평소에 보면 경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거나 깔보는 발언들이 있잖아요. 이미 녹취가 나와 있던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함께 공수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말들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대선 때는 공수처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실제 그렇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검찰의 시간을 기다리겠죠. 이제 본인은 무조건 검찰에 가서 받을 생각으로 물밑 작업들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요 두 가지 측면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싶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 아닐지는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2,000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박관천 행정관님이나 신용환 교수님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매우 폭발적이다.
감사합니다. 여름엔 수박님 고맙고요. 그리고 산딸기님도 고맙습니다. 애국자라고 저를 표현해 주신 사랑촌님께도 감사드리고요. 검찰부터 잡아야지 이거 원 송 대표가 맞았어요. 검사 탄핵도 동시 진행해야 합니다. 푸들사랑님 맞는 말씀입니다. 윤건희 영구 사면 없는 종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 중간에 절대 사면은 안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방송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해외에서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스피스 방송을 보니까 1조회 수가 평소에 한 150만 회 정도 탄핵 국면 이전에는 됐는데 지금 300만 회를 넘었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아니 뭐 축하할 일보다는 그만큼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잘 만드는 것인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품질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열심히 취재하면서 새로운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정말로 과하게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S헌터님 그리고 좋아요 누르고 시청하기라고 김경문님 주셨는데 긴장은 조금 다행스럽게 그리고 극도의 긴장 상태가 줄어들었지만 이제 탄핵 국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절대로 뒤처지지 않고 가장 빠른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면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자, 검찰에 그러면 가서 수사를 받고 싶다고 윤석열이 뭔가 협의를 한다.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한 명을 그 억대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은 산 검찰을 경찰의 손에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산 검찰이라는 것은 현재 검찰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민정수석을 한다든지 다른 직책에 고위직에 가 있는 검사들을 절대 경찰의 손이나 다른 손에 넘길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철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 그거죠. 검찰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갈 때는 포토라인 이런 데서 뭐 한 15초, 20초, 한 30초 고생을 하지만 들어가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우병호 전 민정수석요. 거기서 우병호 씨는 제가 보니까 검찰 가서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검찰 직원들을 교육하고 나왔거든요. 자, 그런 걸 보면 그것도 그렇고 아마 검찰은 두 가지를 내세울 겁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어차피 기소를 하는 것, 그다음에 공소유지를 하는 것 모든 걸 검찰에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 어차피 넘어와야 될 사건인데 다시 중요 피의자죠. 아주 그 우두머리 피의자지 않습니까? 오늘 뭐 국조본에 사실 때 11째 우두머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우두머리를 갖다가 왜 이중 수사를 하느냐, 수사의 효율성을 주장할 겁니다. 자, 오늘 그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성회했죠. 긴급체포 불성회 그 요건을 보면은 재판권이 없다는 겁니다. 즉, 아니 재판권을 상대로 보통 우리가 긴급체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뭐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통상 우리가 업무례로는 7시간 내에 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검사가 승인해 주면은 긴급체포해가지고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이제 검토하는 거거든요. 검토가 안 되면 풀어야 되는데 오늘 재판권이 없다는 걸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본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제2조 1항 1호에 보면은 장성인 장교는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판권을 이유로 검찰이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이것은 확실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는 검찰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윤 대통령도 아마 그걸 원했을 거고요. 아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친정이 편하다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쪽에서도 원하고 또 이쪽에서도 그래 하고 싶고. 자, 우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 검찰에 새벽 1시 20분에 자진 출석이지 않습니까? 그 자진 출석이 사전에 합의 없이요. 새벽 1시 20분에 그거 다 잘 시간입니다. 그때는 계엄령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사전 조율이 됐다는 겁니다. 당연히 됐겠죠. 지금 이제 문상호 정보사령관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선관위 A서버실 가서 사진 찍고 했던 분들이 정보사령부의 그 대령 뭐 이런 분들로 지금 이제 그 CCTV에 찍혀 있잖아요. 실제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경찰의 수사권을 놓고 불신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 기타 그리고 뭐 여러 하여튼 경찰 간부들도 연루돼 있는 것 같으니 예를 들어서 이 수사를 경찰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초반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중앙선관 A서버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급격하게 지금 올라온 게 뭡니까? 검찰, 대검의 모, 저도 아는 검사입니다. 그렇죠. 모 검사 그리고 남부지검에 있었던 모 검사 등등이 그리고 실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정보사 저기가 기다려라. 누구 왔을 때 검찰이 오면 우리는 협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검찰과 협조해서 같이 선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렇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도와만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걸 보면 자, 그렇다면 검찰도 이걸 근원적으로 보면 수사할 권한 문제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거고 특히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 서버 확보 이 부분에서 이제 정보 분석 전문가들을 아마 투입을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체포되고 뭐 조사를 세게 받고 이랬을 때 그 부분 가장 지금 핵심으로 올라와 있는 중앙선관위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각자 이제 수사기관의 처지에 따라서 이것을 매우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소환에 성공을 해버린다. 예. 그러면 지금 공조수사본부 같은 경우에는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찰 특수본이 지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해야 하는데 예. 그것도 지금 어정쩡하고 애매모호하고 자 그래서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분을 뭔가 조정해야 되는데 그럴 의사도 전혀 없다. 이제 이렇게 가면 수사가 굉장히 답보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수사의 혼선을 가져오거든요. 네.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지휘해가지고 수사를 서로 조정을 합니다. 네. 이 수사는 어디서 하는 게 좋다 하면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검찰총장 지휘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야 마찬가지로 대통령은 경찰청장 지휘권이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 대행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빨리 이 비상계엄에 대한 특검법이 통과돼 가지고 특검에서 키를 쥐고 통합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수사가 잘못하면 바닥으로 가고 수사가 산으로 가버리고요. 이 문제가 또 왜 생기냐면은 나중에 기소를 한 다음에 공소유지 문제에서 또 생깁니다. 이게 검찰이요. 사건을 잘 좀 이렇게 우리가 안마해 준다 그러거든요. 네, 예. 봐주는 가장 수법 하나 중에서 대표적인 수법이 뭐냐면요. 수사를 어느 정도 선에서 구속은 시키되 적당히 빠져나갈 구멍을 주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공소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보는 보통 직관 사건 한다 그러거든요. 수사검사가 직접 하는데 여기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를 악물고 공소유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약간 공간을 주면서 공소유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다 또는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사가 가지 않는다는 우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열불이 난다 치전님 말씀인데요. 아니 무슨 출석 요구냐 긴급 체포를 해야지. 그리고 이제 주심이 정형식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주심이 정형식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일단 무작위로 돌리니까 이제 정형식 재판관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고요. 지금 속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군을 국회 이제 투입을 했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구속영장 발부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세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 서울청장 그리고 이제 본청장 그리고 이제 지금 이진우 수방사령관이고 이제 경찰은 2명이고 군에서는 이제 김용인이 구속이 됐고 곽종건 그다음에 여인영이 이제 예, 구속이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자 경군 투입과 관련돼서는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나는데 지금 윤석열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 특검 문제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이야기가 없고 갑자기 뭐 민생 경제 외교 문제에 나가서 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할 시간이냐 이게 수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특검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보다는 아예 장기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버리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설마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 대통령 놀이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완전히 무너졌던 거를 잠시 이제 정상화하는 그런 작업들로 일단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그 같이 캠프에서 일하고 했던 멤버들이 그 총리실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 그 요직에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엊그제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국민과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 그리고 우리 미래 후대들만 바라보고 부끄럽지 않게 일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실제 그리고 월요일인가에 제가 그쪽 요로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전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권한대행 그 시스템에서 이상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죄값은 아마 대통령 저기보다 더 클 수도 있는 거다. 왜냐하면 수습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화를 키운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적극적 권한 행사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흐트러진 부분을 잡는 요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속도를 내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국민적 어떤 압력을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정형식 재판관 부분은 저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잘 됐을 수는 있겠다. 왜냐하면 개별 재판관으로 있을 때와 주심일 때, 그러면 주심일 때 본인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의 눈길을 본인도 충분히 뭐 세상에 눈과 귀를 다 닫고 할 수 없는 거니까 특히 헌재는 정무적 재판을 하는 곳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다고 보면 이분이 주심으로서 본인에게 쏟아지는 각종 의혹의 눈길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 주심이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닌가 하는 오히려 개별 재판관으로 있을 때 그냥 갑자기 훅 다른 개별 의견 내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다 이런 역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윤석열 예. 긴급 체포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영장 예. 청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예. 생각보다 이제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강제 소환하고 구속영장 신청 또는 청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아니면 진짜 좀 장기전으로 간다고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아마 제가 보기로는 지금 검찰에서 2차 출석 요구까지 했거든요. 네. 3차 출석 요구를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거부를 안 하고 답변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시간을 연계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3차 거부를 하게 되면은 체포영장에 들어가고 체포영장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 침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집니다.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로는 3차 소환 통보를 하면은 그때는 아마 여기서 답변을 할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는 못 들어가고 언제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시간을 최대한 연장해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아까 특검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 소극적 행정적 유지 기능을 하지 적극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2004년도 3월 달에 고건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 있죠. 그것은 뭐냐면은 개헌법이 헌법상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소극적 어떤 유지 기능만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내란죄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통과를 하는데 특검 구성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 이게 또 이제 여야 합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용환 교수님 말씀하신 그 헌법재판관 주심의 정영식 재판관이 된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언뜻 보면은 봐주기 위한다. 저는 오히려 우리 신 교수님 의견에 거의 100% 찬동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뭐 관계가 무슨 박선영 진화위 위원장하고 뭐 재분이 그다음에 또 그 이분 아내가 김진태 강원지사와도 이종사촌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뭐 그런 말이 나왔죠. 그런 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거고요. 참 하나 좀 우리가 이번에 오늘 좀 주의해 볼 거는요. 수명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 재판관과 정영식 재판관이 임명됐습니다. 두 분만 해놨죠 일단. 네. 수명 재판관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요. 사전에 증거조사, 증인조사를 어떻게 하는 건 범위를 확정합니다. 즉 증거조사 사실관계 범위를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법리 다툼은 막 이렇게 여러 개 하지 마라. 어디까지 한다 범위를 확정하는 게 이 수명 재판관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4월 18일까지입니다. 통상 수명 재판관이 사전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명 재판관이 그 구인의 헌법재판소 그 재결 결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많은 그 재판관님들의 의견이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볼 때 상당히 좀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이제 특검법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 내란죄하고 이제 김건희 그 예. 특검법이 있는데
한 총리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뉴스 제목들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 총리 아시다시피 여차하면 피의자로 바로 전환 가능합니다. 그 회의체에서 뭐 반대를 했다 말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제가 조금 이분들이 차라리 진짜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고 뭘 했을 거라면 조금이라도 기록을 남겼었어야죠. 오히려 기록이 없는 게 오히려 자기들 발목을 다 잡는 거 아니에요? 결과는 벌어졌기 때문에 누가 말렸는지 사실은 자기들 주장밖에 없게 되는 황당한 결과들이 됐죠. 그렇게 보면 지금 법무장관도 참석을 했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뒤로 순서대로 밀려서 뭐 교육부 총리한테 이 대항을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현재 권한대행 총리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시간을 끄는데 도와준다 라고 하면 이분도 바로 내란죄 지금 동조하는 언제든지 피의자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입장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끌 이유도 없고 거부권에 대해서 1도 생각할 여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뉘앙스를 주는 말씀을 한 총리 하셨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가지고 비상계엄에 관한 국무회의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한 총리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네. 실질적 형식적으로도 국무회의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자기 방어적 논리죠. 자, 두 가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윤석열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있고, 그리고 공조수사본부는 이제 공수처,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예. 이렇게 그다음에 국방부, 검찰단 뭐 이렇게 섞여 있지 않습니까? 양쪽 다 지금 이제 소환을 하려고 합니다. 소환에 불응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지금 간을 보고 있어요.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 검찰이 먼저 소환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약간 약속 대령 같은 성격이 아주 강할 것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고, 그것은 오늘 저녁에 다른 방송에서 저희들이 폭로를 할 만한 이제 취재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런 의심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공조수사본부는 용기가 없어서 겁먹고 충돌을 하더라도 강제로 어쨌든 좀 구인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자, 이 두 문제가 이제 해결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한덕수의 지금 행보입니다. 본인이 범죄 피의자일 수도 있는데 미적미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답답해 죽겠는데 국회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 대응을 하면서 어깃장을 지금 놓고 있어요. 야, 이거 뭐냐, 이게 국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탄핵의 신속한 진행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 좀 나누어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검찰이 치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원칙적으로 지금 검찰이 치고 들어간다면 아까 박관천 행정님 말씀대로 봐주기라든지 가서 진짜 뭐 황제 조사라든지 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왜 이렇게 지금 공조수사본부가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느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우리가 압박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각자 계산이 있어서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마 TF적인 성격상 급조돼서 모여져서 하는 거다 보니까 손발이 덜 맞는 면도 현실적으로는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혈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언론에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이렇게 내란죄까지 얻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경호실 기타 등등과 어떤 유혈 충동이다?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부분은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안 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해야죠, 당연히. 네, 이게 지금 참 그 수사를 하다 보면은 저는 지금 그 경찰청 국수본 쪽이 지금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냐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수사는 포인트 픽 형식으로 해야 된다. 중요 행동자 있지 않습니까? 중요 과담자를 해야만이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근데 중요 과담자가 지금 군과 경찰에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 있는 두 명한테는 대통령으로부터 사전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됐다는 걸 다 지시받아가지고 이 두 명은 신병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군에 대해서는 전혀 확보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문상호 정보사령관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조사를 했죠. 근데 문상호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아, 이건 딱 떨어진다. 요거하고 선관위하고 엮으면은 이거는 윤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검찰이 활짝 놀라서 재판권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습니다. 그럼 긴급체포 불승인하면 이제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유로 긴급체포가 또 제한되거든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왜냐하면 긴급체포를 물론 이제 경찰력으로 밀고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경호처를 열고 긴급체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긴급체포하게 되면은 문제가 48시간 이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됩니다. 구속영장 신병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 만약 삐그덕하는 경우는 이 수사 검찰은 이게 국수본에서 처음에 수사를 그 만용으로 수사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가 완전히 수사를 망쳤다 이런 식으로 공을 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은 검찰은 봐줄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오늘까지 제가 파악한 그 국수본이나 공조 수사 수사본부, 쪽의 이제 본부의 그 분위기로는 이게 역사에 남을 사건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 역사적인 어떤 소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칼을 겨눠야 되는 게 맞다라는 전의를 불사르는 건 다 맞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개개인으로 보면 일종의 이제 급조되듯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배제돼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책임자급으로 들어간 분들도 개개인별로 보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과 굉장히 깊은 인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네. 물론 그 자리까지 가다 보면 어느 정권이든 인연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직업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뭐 정무적으로 들어간 분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매번 어느 정권마다 딱 지난 정권 거를 딱 꼬리 자르듯이 해서 딱 포장해서 승진하고 이랬던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실무선에서 불만 있는 그런 인사들도 있다라고 해서 밑에서는 불만이 꽤 올라오고 있고 제가 파악한 거에도 그런 리포트들이 있거든요. 자,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는데 절차가 왜 필요한가? 당장 체포해야지. 이렇게 리시안님께서 주셨고 검찰은 손 떼라. 속 터진다. 경찰 국수본도 지금 수장이 날아간 상태다 보니까 면무 상태 아니냐. 아주까리님 주셨는데 빨리 체포하라. 이영주님 뭐 계속 검찰은 손 떼고 체포하라 이런 말씀 주고 계신데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면서 제대로 봐야 한다. 이런 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의 행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시간 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좀 정리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수도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도움되느냐. 어떤 상황이 비상계엄 하에서 벌어졌고 사살하겠다. 구체적으로 동원 체제를 다 구축하고 있었는데 의혹 제기가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판에도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설설설설 시간을 이렇게 벌고 그리고 미루는 거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가 너무너무 이상하다 지금. 예. 그리고 부인이 김건희와 아주 친한 사이로 언니라고 이렇게 호칭할 정도로 가깝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하나 요걸로 좀 유추를 해보면 아마 굉장히 가까울 거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아침 새벽에 조찬회동을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가 했습니다. 네. 제 지인들이 배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처음부터 했죠. 처음부터 계속 매주 한 번씩은 예. 예. 원칙적으로는 매주 하는 걸로 되어 예. 있는데 이제 펑크 날 때도 있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두 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부부 동반으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보면 그 누구보다 굉장히 가까워졌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뭔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국회 쪽에서 날아오는 내란 공범으로서의 압박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지금은 용산 눈치를 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원래 이분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전문 공직자였으니까 더욱더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적미적 되면서 전국의 혼란이 지속된다.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걱정하는데 한덕수 어떤 지금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이분은 소극적으로 자기가 책임질 일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관여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선을 끌 것 같습니다. 선을 끌 것 같고 이분의 스타일이 이분이 옛날에 국무조정실장 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업무 스타일을 알거든요. 근데 이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뭐 의리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막 강하게 치고 나간다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마 못 되고 전형적인 행정관료 출신의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흔히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이분이 장수한 이유가 있다 네, 네. 하는 말도 있는데 그 말은 제가 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이유는 왜냐하면 지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는 존중해줘야 될 말씀 안 드리는데 이분이 무슨 뭐 김건희 여사와 그 이분 부인인 그 최하영 씨죠. 네. 예, 이분하고 뭐 관계가 있다 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자기가 이런 부분에 잘못 혼수를 떠가지고 오바 액션을 해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지금 오늘 또 그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을 안 한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탄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섣불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 문제는 뭐냐? 지금 국수본이 자체가요.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이죠. 그래서 또 이제 국수본은 실은 경찰청장으로서 독립되어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이제 각 국장급들이 치안관급이 있죠.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하면은 행안부 경찰국장으로 갔다가 네, 네. 또 승진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현 정권하고 어떤 인연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깊숙한 인연이 있는 분도 예. 있잖아요. 여기 간부. 예,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러면 저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저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한덕수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대통령 권한 대행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특검법 빨리 그렇죠. 이제 승인하는 거죠. 국무회- 언제까지 승인하면 됩니까? 아니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빨리 승인해서 보내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당위로 말고 우리는 지금 네. 스픽스에서 고수들이 모여가지고 한덕수 언제까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특검자 승인을 해라라고 하면 디데이를 저는 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생각하는데 기한만 있지 앞에 땡겨서 그 기한 범위 내에서 앞에서 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한이 없는 예. 거기 때문에 20일 이내거든요. 네네 빨리 넘어오면요. 국무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야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의심을 받는 것. 그렇죠. 본인이 결국에는 정치적 부담을 더 크게 가질 텐데 그렇죠. 뒤에 그러므로 가면 보면 훨씬 더 크게 갔겠죠. 계속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버티는 이유. 아니 버틴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아마 이제 최소 요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겠죠. 본인 입장에서. 아니 국힘 쪽에서 계속 지금 거부하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니에요. 국힘에서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그 김건희 특검법하고 내란 사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했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늘 12월 15일 날까지 원래 출석하라고 해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이 왔고 12월 18일까지 아마 출석해달라고 검찰에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또 여기다가 한 7일 더 하면은 12월 안에 아마 네네. 3차 출석 요구 날짜를 잡을 겁니다. 검찰에서. 그러면은 뭐 빼고 하면은 아마 1월 초에는 좀 나간다고 답을 줄 거거든요. 네. 적어도 이전에는 그 한덕수 총리가 내란죄 특검법하고 이것은 그대로 의사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건 해줄 거라고 봅니다. 자 며칠까지요? 자, 지금 오늘이 12월 16일입니다. 12월 16일이죠. 예. 그래서 원래 12월 11일까지 나와달라, 예. 12월 16일까지 나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통보를 하면은 3차 통보를 하게 되면은 보통 한 5일 정도, 보통 한 뭐 7일이나 10일 주는데 요거 한 5일 정도로 줄 겁니다. 네. 3차 통보를 하면은 거의 연말이 됩니다. 그럼 연말 안에는 나와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검찰에서도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 시간을 끌라 그러는 거죠. 네. 오늘 요 변호사 중에 한 분으로 거론되는 석동현 변호사께서 아마 그 말씀하셨죠. 얼마 전에 저는 자 이게 뭐 국헌문란이냐 폭동이냐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오늘 법리다통을 뭐로 이야기했냐면은 비상계엄의 발포 자체 이 상황이 비상계엄을 발포할 시기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의 전적인 판단 권한이다. 네. 따라서 나는 이걸 다투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 이로 인한 헌법기관을 위헌력으로 제압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어려워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계엄 발령의 적법성을 다투면서 그 다음에 군이 가고 뭐가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국회의 해제 의결권을 제한하려고 그러고 헌법기관이 선관위를 갖다 마비시키려고 한 것은 밑으로 꼬리자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호하겠다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분은 비상계엄의 상황이다 아니다는 판단은 대통령의 정권 사안이다. 이런 논리를 주장하려고 그러거든요. 자, 지금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금 왜 특검을 지금 추인하지 않느냐, 그리고 며칠까지 해야 된다. 예. 자, 이 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1월 첫째 주 1월 2일쯤까지 아마 해당이 될 텐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사 상황 보고 모든 거를 다 만약에 감안해서 한다 그러면 진짜 뒤에 가서 이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리고 탄핵시킬 수 있어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정해진 임무를 방기하듯이 한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다시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국민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 디데이를 한번 주십시오. 그럼 며칠까지 기다리면 아마 저는 뭐 오늘 저녁까지 정상적이라고 기다렸다가 한다면 결판을 보면 좋겠는데 아마 이분들이 제일 많이 끌어봤자 한 21, 2일 이 정도밖에는 버티기가 어려울 그러면은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그렇죠. 내야 하고 아니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예. 조치해야 한다. 이번 주까지 기다리는 것도 정말로 저는 답답한데 이번 주말이 21일인데 지금은 이제 뭐 평일이다 주말이다 개념이 없는 그렇죠. 정국이니까 한다고 보면 20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면 국힘에서 압력을 넣는 부분 아마 지내온 같이 한 식구처럼 이렇게 팀워크를 이뤄서 지내온 정부와 여당이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걸 또 외면하기 어려운 걸 본인도 감안을 하고 있었겠지만 이걸 실무에서 같이 돕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적 여망, 여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분도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엊그제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을 좀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거든요. 한덕수 총리 성격상 무리수를 절대로 두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가는 걸 하지 않을 거다. 뒤로 갈수록 본인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황당한 마이너스를 본인이 계산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래 못 버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을 뭐 인정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자, 특검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날짜를 못을 받고 이렇게 던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권성동이가 갑자기 역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협의체에 왜 지금 민주당이 끼느냐. 우리가 지금 당정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좀 궁지에 몰리는 상황. 민주당이 좀 더 상황을 안이하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도 탄핵까지 오면서 뭐 민주당만 밀어붙여서 온 건 아니고 국민적 열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만 굉장히 급한 속도로 오면서 여러 가지 역풍이나 부작용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래서 상당 부분 예를 들어 뭐 지금 앞서 나가서 대선 얘기하라 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상당 부분 굉장히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의원님들도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면에서 날짜를 못 박는 건 아마 예를 들어서 황당한 이유로 지금 국힘에서 하루 이틀 지금과 같은 식으로 더 했다. 그럼 날짜를 못 박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똥을 싸고 자기들이 똥 싸는 것도 뭉개고 있는 형국인데 그러면서 시간을 끌으려고 억지로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강제력으로 날짜를 지정할 수가 있겠죠. 자,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18일입니다. 아마 오전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 차원에서 국회에서 만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는 못을 반드시 박아야 한다. 며칠까지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하지. 그것이 시간 끌고 가면 민주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고 국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 이런 게 하나가 이제 생겨서 민주당이 정말로 좀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제가 좀 성급합니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럼 뭐 성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나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탄핵은 넘어갔고요. 특검법을 하고 어떻게 국정 안정시키고 하는데 특검법 이게 아마 국정 안정은 다 경쟁을 시키는 거고요. 특검법의 문제가 가장 이게 대두될 겁니다. 그때 합의가 안 되면 법에 따라서 저는 한덕수 총리가 특검을 갖다가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요. 아마 통과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또 특검을 추천하고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고 이러면은요. 특검법 지금 다음 주에 통과해도 빨라야 1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돼야 특검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특검이 업무를 해야 검찰에서 수사서류도 가져와라 뭐도 가져와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 이때 되면은 김용현 장관은 이미 기소가 돼 버립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걸 일부 노리는 국힘 측에 율사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꼼수 부리지 마세요. 이런 사건은요.
기소되더라도 추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원래 기소된 다음에 추가 수사는 안 하게 원래 우리가 그 불문율로 안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그때는 공이 어디로 넘어가면 재판정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에서 볼 때 아니 이거 그럼 피고인에 대한 압박 아니냐 이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불문율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요 그 불비하면은 이게 대통령의 지시냐 국방부 장관의 지시냐 이거 분명히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용산이 아니고 한남동에서는요 국방부 장관이 내가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만 내가 내렸고 이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국방장관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검사 출신인데 어떻게 아느냐 국방부 장관이 알아서 하시오 오케이 뭐 들으면 오케이 이렇게 했다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잔머리는 이번에 안 통할 겁니다. 자, 김도희님은 제발 국민에게 좀 믿음을 주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뉴욕에서 이런 걸 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다 이상하다. 무조건 특검 가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자. 청봉님 의견 주셨습니다. 탄핵시키는 거 더럽게 힘드네. 이 말씀도 지금 예린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국민들은 막 조급증이 나고 있고 네, 또 네. 민주당도 지금 뭔가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국민들이 진짜 뉴스 볼 때마다 저도 헷갈리거든요. 어떤 건 검찰에서 청구했다 그러고 네. 어떤 거는 또 공조본에서 했다고 하고 네. 막 하니까 막 마구 헷갈리거든요. 앞으로도 특검이 공식 출범할 때까지 계속 당분간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예. 한시라도 빠르게 한 총리가 하는 게 정답이죠. 이거는요 딱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뭐 정보사 방첩사의 각 처장들 있지 않습니까? 대령급들요. 고가의 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실무 주동자거든요. 네. 실무 주동자. 그다음에 사령관들, 투스타, 쓰리스타들은 중요 임무 수행자거든요. 거기 대통령까지 한 덩어리를 묶어야 됩니다.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안 일으켰다 요 한 덩어리를 묶어가지고 요걸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뭐 이제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담을 했니 안 했니 뭐 동조를 했니 안 했니는 다시 또 한 덩어리 수사를 따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걸 다 같이 하려니까 막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딱 묶어가지고 위에 우두머리부터 처벌을 딱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벌 수사라 그러거든요. 나머지 뒤에 이제 장가에 치는 수사죠. 그건 장가에 치는 수사로 따로 나눠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참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느냐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여러분도 비슷한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지켜보는 국민은 또 시간이 가지만 어쩔 수 없이 매일 관찰하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거리로 나가서 또는 인터넷 댓글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지금 5천 분이 들어와서 이 방송 보고 계신데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한쪽에서는 자 수사와 달리 이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니까 각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선 출마 준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국민으로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은 워낙 속도전으로 왔기 때문에 네네. 지금 좀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약간의, 하는데 네네.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본능적인 어떤 저항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당장 예를 들어서 대선이나 이런 얘기는 아예 입도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뭐 그건 당연한데 지금 수사나 지금 이제 그 그렇죠.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지금 행태에 대한 것들도 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그렇죠. 당연히 지켜보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걸 당신이 이야기하기에는 또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마지막 나가면서도 마지막 대목에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까지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전부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리 이제 그 금을 쳐놔서 함부로 당신 함부로 들어오지 마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지며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 자기들끼리 그 부분에 이제 당사자가 직접 또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런데 당에서는 마냥 이렇게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내일 또 의원님들하고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도 자세히 말씀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하겠지만 분명히 만약에 지금처럼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 이때는 굉장한 압력을 넣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댓글에도 실컷 올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죽 서서 개주는 건가 이렇게 이쁜 겨울님 주셨고, 성상우님께서는 시민하기 진짜 힘들다 말씀, 성질난다 치저님, 국민을 믿고 서둘러 보아라고 진정훈님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방송 나오신 두 분 다 민주당 특검에 좀 들어가서 활약을 해달라는 말씀도 있고, 아 정말로 불안불안 열분 납니다. 임옥희님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시 그리로 나가서 끝까지 압박하겠다, 못 살겠다, 한덕수도 못 믿고 검찰도 더럽고, 이렇게 김몰리님은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여러분 마음 똑같습니다. 답답한데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매의 눈을 뜨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특검이 시작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이 명태균 씨 거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부정선거 관련된 문건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자, 스픽스가 고소의 전략, 지금 왜 우리는 이렇게 답답한 국면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졸고 있어야 하느냐 걱정이 많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누르면 더 많은 시민들이 국내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위대한 힘을 만들어냈던 국내외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자부심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얻은 것이다. 지금 진행 사항도 끝까지 추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가 보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촛불 공감, 이 제품 지금 왕대박 창고에서 만든 건데요. 자, 촛불 장갑 필요하신 분들 구매 문의 010664910067 꼭 전화해서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 왼쪽으로 나가고 있는 경성한우, 대구에서 회식할 일 있으면 경성한우 이용해 주시고, 전국 어디 있어라도 경성한우 브랜드로 사업을 하거나 협업을 하거나 공동 투자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경성한우 053-573-8900으로 전화 주시면 충분히 비즈니스 논의가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관천 행정관님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응원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23년 동안 한 게 민정하고 특수수사하고 두 개만 했거든요. 수사하는데 꼼수 부리면요, 저 다 보입니다. 누가 최근에 제가 스픽스 나와가지고 몇 번 말을 하니까 같은 밥 먹은 사람들끼리 그렇게 좀 앵가해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 제가 스픽스 나와가지고 수사 꼼수 부리면은 다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도 수사 짧게 꼼수, 말씀드리면 그 김건희 이 씨와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이권 공동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 잔머리들이 좋단 말이죠. 시간을 주면 이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반격할 수 있는 걸 법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현실적인 것까지 만들어낼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국민적 압력에 의해서 예를 들어 특검도 빨리 받고 나머지 헌재 재판도 빨리 갈 수 있게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국민적 압박을 계속 강도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자, GIA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불안 1000%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제 마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밤 8시 10분 역전의 용사들에서는 단독 보도 할 내용, 대통령실과 관련된 김건희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고소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